미대의 수시 전략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정시 전략도 4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학생들은 이 중에서 하나에서 한 3, 4개 정도까지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게 돼요.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보통 1등급대에서 한 3등급대 정도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고요.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관심 있을 법한 주요 몇 개 대학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입니다. 1단계 때 서류 평가로 한번 선발을 해요. 2배수. 굉장히 적게 선발을 하고요. 2배수 선발된 아이들 면접을 해서 그 중에 최종 합격자를 뽑아요. 자, 이랬을 때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면접을 보냐? 이 미술대학 디자인과 관련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15분 내외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들은 면접을 어떻게 하느냐? 대학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10분 정도 면접을 해요. 10분에서 12분 정도 면접을 하고 그리고 전공 적성 학업 능력 관련된 걸 하시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민대의 예를 들어 프론티어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전형의 면접은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와 사고력, 그리고 시사랑 섞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이렇게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홍대 같은 경우는 작품 그리기, 작품 분석, 유명한 작품들 분석, 그래서 그걸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보는 대학이 세종대랑 수원대 같은 경우가 그리기를 하고 그걸로 브리핑을 하는 면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해주게 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연세대 같은 경우는 아예 막 지문이 몇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논술 제시문처럼 나와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논술처럼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 방식이 나오다 보니까 면접을 일반 면접학원에서 해줄 수는 없고 저희 같은 이제 디자인 학원들이 해주게 되겠죠. 저희 학원도 이런 면접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것에 맞춰서 준비를 다 해주게 되고요. 보통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실기에서는 없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들이 있습니다. 서울대는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쉽게 얘기해서 한 과목 1등급, 한 과목 1등급, 한 과목 5등급 이래도 7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3개의 등급을 합쳤을 때 7이 나오면 통과다. 뭐 이런 방식이고요. 홍대입니다. 1단계 때 서류랑 교과를 보게 되는데 제출 서류가 있는 까다로운 학교죠. 학교 생활 기록부만 내게 되는 일반적인 학교에 비해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홍대 미술활동 보고서보다 조금 간소한 방식으로 이화여대도 미술활동 보고서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서류 준비 또한 학원에서 진행하는 걸 원하실 때에는 본원에서 진행과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영 교과가 써있는 독특한 학교예요. 다른 학교들은 전과목을 정성평가인데 국어, 영어, 그리고 보통은 사회를 비롯한 택일 과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택일은 수시에서든 정시에서든 학생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전산에서 우수한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등급 합 9니까 그냥 333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미술에 관한 교과를 한 과목 이상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놓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과하면 3배수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 방식이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활동 보고서가 간소하게 들어가고 이후에 통과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합이 7등급입니다. 2개의 7등급이니까 3개의 9등급보다 좀 더 완화된 3, 3 내지는 2, 5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대 알려드릴게요. 홍대 같은 경우는 성적대를 말씀드리기가 편한 게 국어, 영어, 그리고 선택 과목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학 자체에서 환산한 점수를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 환산 점수 표는 이렇게 되고요. 가장 관심이 있으신 디자인 학부가 평균점이 1.94였어요. 그 전년도에는 2.1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약 2등급 내외가 평균점이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안의 학과가 미술대학 자율전공이죠.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2.26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아닌 금조, 도예, 목조, 섬유 등은 3등급대선 안팎에서 혹은 뭐 서양화, 동양화 이쪽도 3등급선 전후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고라는 거예요. 일반고에서 미술 활동을 한다는 건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일부러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보통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영상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활동 위주로 해요. 내가 판화 활동이나 동양화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패션 활동, 목조 활동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성적에 맞춰서 쓰려고 하면 활동과, 그러니까 캐릭터와 내가 지원하는 과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관심 있는 걸 하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잘못된 가이드가 뭐냐면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거나 다 하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미자전을 쓸 수 있는 내신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자전의 컨셉으로 가도 되는데, 이 아이가 도예유리과를 썼어요. 내신 때문에. 그런데 이런저런 활동을 다양하게 했던 애예요. 그러느니 이쪽 관련된 활동이 있는 예고 아이들을 뽑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경쟁자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두루 하라고 하는 전략보다는 우리 아이의 내신을 예상해서, 예측해서 그거에 맞춘 활동과 캐릭터를 제시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경희대랑 서울여대 내신을 좀 가져왔습니다. 발표한 몇 개의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들인데, 이 학교는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신을 전체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기를 보게 되는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국어, 영어 두 과목을 보는 학교예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자들의 성적을 발표할 때 국어, 영어 전 과목만 가지고 평균점을 내서 만들었대요. 이 이야기는 저한테는 국어, 영어를 비중 있게 보는 학교구나라고 이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국어, 영어 내신 기준으로 2등급대에서 낮은 과들은 6, 7등급까지도 합격을 해요. 동그라미 X가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X가 불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 동그라미가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인데,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도 떨어진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얘는 내신 중심으로 해서 자기한테 유불리로 학과를 썼거나, 아니면 활동이 없는데 그냥 써본 거겠고, 얘보다 성적이 낮은 3등급대, 4, 5등급대 아이는 산업디자인과에 적합한 인재니까 뽑혔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타겟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전공 특성하고 안 맞았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취재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무턱대고 하면 아이의 시간만 낭비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저희랑 같이 잘 상의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이 바로민재 전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특이하게 서류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이 없이 서류만, 쉽게 얘기해서 학생부 교과는 아니고 종합전형인데 마치 교과 전형 보듯이 학생부만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습니다. 미대에서 실기가 있는 전형이 있고 실기가 없는 전형이 있는데, 실기가 없는 전형은 성적대가 당연히 엄청 높아져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서류만 보는 전형은 평균점이 2.6, 내신이 2.6인데 면접을 보는 전형은 평균이 3.2니까 최저점은 3.8부터 4.5니까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생각보다 활동이 많으면 3, 4등급대 아이들도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무턱대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대 위알보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친구는 디자인 학부를 썼던 친구인데, 디자인 학부를 쓰는데 시각 디자인 쪽으로 그리고 IT 중심으로 이제 만들던 학생이어서 메타버스 속의 참여 디자인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주제에 의견을 가진 익명의 사람들을 로블록스의 미팅룸으로 초대해서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표현한 이미지와 단어를 중심으로 디자인을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가상 공간에 붙여놓고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이었고요. 그래서 서면미술 패션 디자인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영어 과목에서 교과죠. 교과에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스포츠 과학기술에 대한 지문을 독해하면서 거기서 흥미를 느껴서 공기저항 기술의 대부분은 생체 모방 기술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 이 기술과 물리를 이용해 익스트림 스포츠웨어를 디자인하는 활동까지도 연결되는 컨셉으로 준비를 했던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목표가 뚜렷할 때 그 캐릭터와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가이드해 주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내 뚜렷한 목표점을 맞춰서 캐릭터를 설정하고 활동을 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가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시 전략입니다. 수시로만 뽑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서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학교 하나, 한예종입니다. 한예종은 사실은 수시는 아니고 수시 기간에 뽑는 학교죠. 그래서 수시 횟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디자인과, 멀령과, 무대미술과, 조형예술과가 있는데
우리 일반 계고 학생들 기준으로는 디자인과나 멀티미디어 영상과 줄여서 멀영과 정도를 보게 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특징이 시험이 수능 직후에 봅니다. 수능 직후에 보고 수능 본 그 다음 주 정도에 보게 되고요. 그리고 1단계 때 실기시험을 봐서 1차 통과를 하면 2단계 때 3일 동안 교수님과 수업을 해요. 수업형 시험을 봐요. 면접까지 포함해서. 한양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이 학교는 특이점이 1단계 선발을 뭘로 하냐면 학생부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로 합니다. 내신과는 좀 무관하고요. 그 학교와 그 활동들이 좀 중요한데 출결, 봉사, 행동 특성 및 조각 응결 등등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 볼 수 있는 20배수의 학생들을 선정하고 그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과목명은 기초 디자인이지만 요구하는 실기가 기초 소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꼭 기초 디자인을 하지 않는 학생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상명대 서울 캠퍼스는 고시에서 뽑지 않는다고 해서 수시를 뽑는데 아시다시피 학생부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국영수사과가 들어가는 걸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한성대도 수시에서만 뽑는 학교인데 한성대를 좀 선호할 만한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게임이나 애니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ITC 디자인 학부가 그런 아이들을 포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실기 80%인데 기초 디자인을 해도 되지만 창의적 표현, 즉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실기로는 발상화 표현 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실기 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내신은 6등급까지로 완화가 되어 있고요.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생부로 한번 커트라인을 끊어서 시험을 보게 하는 학교. 과기대, 숙대, 중대 뭐 등등의 학교들이고요. 성적대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4년도 기준으로 시각 영상과는 2.2가 통과자의 평균점이었어요. 1단계 통과자, 합격자의 평균점. 그리고 가장 성적이 낮은 게 공예과인데 2.63이 평균점이었어요. 평균이니까 이 성적보다 조금 낮아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평균의 함정이 간혹 이제 최고점이 너무 높으면 약간 이 뒤에가 빠듯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기대는 친절하게 최저점까지 알려줬는데 가장 성적이 낮은 게 도예학과가 3.26이었고요. 그 외에는 다 2등급대로 들어갑니다. 이 커트라인이 있는 학교는 첫 번째로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3.26이 됐으니까 무조건 된다는 아니에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 1단계 학생부도 보는 중대라든가 뭐 등등이 있는데 비교과라는 항목으로 수시 때 출결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생겼습니다. 자, 수시 네 번째 전략은 실기 비중이 높고 학생부가 한 4, 5등급 선이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학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대체로는 기초 디자인인데 발상과 표현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가 몇 % 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우리 아이 등급 구간이 어디인데 이 학교가 유불리가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다섯 번째는 실기 100%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어떤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내 내신이 수시를 절대 쓸 수 없는 7, 8, 9등급이다 라는 학생들도 볼 수 있는 학교가 서울여대, 건걸, 삼육대, 남서울대에서 덕성여대까지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내신을 보지 않아요. 실기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보통 선호하실 만한 학교가 서울여대나 덕성여대겠죠. 경쟁률은 한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 이제 가게 되고요.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특기자 전형입니다. 국민대만 좀 설명드리자면 입상 실적을 가지고 1단계에 선발을 하고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2단계 때 면접을 봐서 뽑는 방식인데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요. 이 포트폴리오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국민대 실기대회뿐만 아니고 전국 규모의 실기대회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 학교는 은상, 동상까지면 포트폴리오가 좋고 면접을 잘하면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타대학 기준으로 대상금상 정도 받으면 지원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학과는 석차 2등급 이내가 3개 있어야 되고 공예과는 3등급 이내가 3개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은미체도 등급을 줬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음악, 체육, 미술로만 또 채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요 과목 위주로 주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때 국어랑 사회 두 과목이 다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한 학기만 해도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학기든 상관없으니까 5학기 중에 이 등급 숫자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죠.